성공하는 PMO 제38편입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프로젝트 시리즈에 대해서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내용은 빅데이터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지난번 시간에 했던 빅데이터 프로젝트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를 해보면, 일단 빅데이터가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아직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필요성을 못 느낀다가 이제 43%,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가 36%에서 아직 그 우리나라의 이제 빅데이터 적용률은 글로벌한 그 적용률에 비해 상당히 낮죠. 그래서 글로벌한 경우에는 한 지금 3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의 기업의 빅데이터 적용률은 한 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쪽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그 프로젝트가 잘 끝나지 못하더라. 성공률도 상당히 낮고,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성공률은 7 내지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55% 정도의 빅데이터 프로젝트가 많이 아직도 끝나지 못한 채로 남아있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빅데이터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 그 데이터가 불량 데이터라는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리소스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모자라고,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한번 수행해봤던 프로젝트 관리자도 모자라고, 그 다음에 또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PMO를 해본 사람도 필요하고, 또 그 외에 이 IT 쪽에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IT 쪽에 그 기술자도 모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실제 프로젝트 수행 쪽에 가보면 사용자가 아닌 IT팀의 그 부서가 주로 이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우리나라의 그 기업의 문화상 기업의 내부 데이터가 이제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이제 굉장히 꺼리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활성화가 덜 돼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측면,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측면이 아직 좀 부족하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가 공공적으로 이런 그 국가적으로 이걸 좀 확대해 보면 그 공공 데이터 개방률이 선진국에 비해서 한 50% 정도가 아직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죠. 그럼으로써 이제 우리가 일반 공공 쪽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 기업의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통합을 해가지고 어떤 원하는, 기업이 원하는 그러한 이제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걸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빅데이터 프로젝트의 성공률에 대해서 이제 지난번 시간에 얘기를 했죠. 굉장히 낮다고 얘기를 했고, 앞에서 55%의 프로젝트가 끝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프로젝트의 추진 범위가 불분명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리소스에 대한 문제에 앞서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또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거는 이제 그 기술, 툴하고 시스템이죠. 이 관련된 기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별도로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엄청 복잡한 프로젝트잖아요. 하이브리드 프로젝트라 좀 도전하는 좀 그런 컨셉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계획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오너십 이슈가 좀 큰데, 사용자 쪽에서 이 프로젝트를 하자고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 이제 IT 부서에서 프로젝트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주로 많이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빅데이터 프로젝트 실패에 대한 주요 이유 이번 시간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앞서서 얘기했던 데이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비즈니스 오너십에 대한 문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투입되는 리소스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그 기술의 IT 기술에 관련된 문제, 기타 조직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 프로젝트 실패의 주요 이유, 이제 데이터 쪽입니다. 이것은 캡제미니의 그러한 자료인데요. 앞서서 얘기했듯이 그 데이터 퀄리티가 너무 나쁘다, 예, 부정확하다, 이런 거고, 그다음 오래됐다, 그 다음에 완전하지 못하다, 그 다음에 어느 특정 부서만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사일로 데이터다, 그 다음에 데이터 양이 또 엄청나게 많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에 의하면 기업의 이런 이제 빅데이터를 하려고 하는 기업의 79%가 이런 데이터 소스가 정확하지 못하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죠. 오직 35%만이 우리가 빅데이터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를 추진하는 그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보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즈니스의 목적과 목적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 CEO가 빅데이터에 나오는 결과를 믿어야 되는데 아직도 직감을 더 신뢰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영자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 다음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경영 쪽에서의 어떤 저항, 어떤 기본적인 조직에서에 대한 저항이죠. 아무래도 우리가 빅데이터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소스 쪽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부서 쪽에서의 저항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잘못 준비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프로젝트의 67%가 이 제대로 왜 해야 되는지 해야 된 그러한 그 이니셔티브를 갖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그 자료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 프로젝트의 실패 이후에 이제 여기 시스템하고 기술인데요. 대부분이 이 빅데이터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데이터의 형태가 스트럭처드 데이터든가, 그 다음에 언스트럭처드 데이터든가, 아니면 세마이 스트럭처드 데이터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 모바일 데이터든가, 아니면 SNS 데이터든가, 아니면 그 제조 쪽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데이터든가 이런 다양한 데이터의 형태로 오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데이터의 형태에 대한 부분을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아파트 하드볼 사용할 경우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시스템 아키텍처를 이제 구성을 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용되는 그 소프트웨어가 약 10여 개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데이터들이 갖고 있는 형태가 있잖아요. 여기 시스템 환경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매치하지 못하면 이제 전환이 실패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전혀 빅데이터 때문에 예기치 못했던 그러한 문제들로 우리가 빅데이터 프로젝트가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왕왕
뭐 우리가 기업도 이렇게 되고 모든 게 정상적으로 흘러가도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 쪽에서 데이터를 우리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빅데이터 프로젝트 실패 이유 이번에 프로젝트 관리적인 측면에서 볼 텐데요. 첫째 복잡하고 그게 왜 복잡하느냐면 그 IT적인 측면, IT 기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인프라 환경도 갖춰줘야 되고 다양한 데이터 형태의 데이터를 갖고 오기 때문에 그게 잘 모여졌다고 해도 이게 이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 이제 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최종적으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분석을 해도 비즈니스 에리아 쪽에서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가시화되는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이거에 대한 부분을 이러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불안한 문제가 또 프로젝트 관리 하나의 내용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납기에 대한 문제, 또 굉장히 이제 그 단계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복잡하잖아요. 수집, 저장, 뭐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과 도출이라는 이러한 경우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안에 곳곳마다 이제 장애가 하나 있는 거죠. 초기에는 기술적인 문제, 뭐 어떻게 보면 그 상호 운영성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문제, 뭐 이러한 부분도 있을 거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프로젝트를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정확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너무 어렵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정확한 문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문제를 우리가 회피하는 그러한 형태를 갖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제일 큰 문제죠. 앞서서 뭐 이런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할 사람이,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프로젝트를 수행할 사람이 없다. 특히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프로젝트 관리자가 많이 필요한데 그렇지가 못하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산업 부문별로 이 빅데이터에 대한 프로젝트를 좀 수행한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융 쪽을 일을 한 사람의 또 금융 쪽에 빅데이터 전문가가 필요할 거고 제조 분야 쪽에 또 제조 분야 전문가가 필요할 건데 시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 그래서 금융 쪽이 주로 이제 빅데이터 쪽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금융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조 쪽으로 넘어오는데 금융하고 제조업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게 아주 제일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T 스페셜리스트에 대한 부분도 문제죠. 하드웨어 개발자라든가 하드웨어를 한번 해봤던 사람들,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이러한 인력들을 첫째 찾기가 힘들다. 뭐 4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한 사람 정도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한 30% 정도 인력밖에 못 구해서 이 프로젝트를 하는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프로젝트의 이제 기타 이유 중에 우리가 들 수 있는 거는 이제 조직인데, 빅데이터 프로젝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모여서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IT 하는 사람은 IT 쪽에서 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 사이언 이렇게 해가지고 분산돼서 디센트럴라이즈 돼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태스크 포스 팀을 잘 구성을 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거는
분산될 경우 성공률은 25% 이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할 경우에는 성공률이 올라가는 걸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많은, 첫째 인력에 대한 부족함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의 자료를 외부에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아직도 대부분이 많은 빅데이터 프로젝트가 디센트럴라이즈드 돼서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쪽에서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힘들다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데이터적인 측면, 비즈니스에 대한 측면, 그 다음에 IT 기술적인 측면, 프로젝트 관리적인 측면,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한 그러한 측면,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견해 속에서 빅데이터 프로젝트의 어려운 점을 오늘 설명했습니다. 다음 편은 제가 빅데이터의 본질로 우리가 좀 더 실질적인 그런 내용으로 다음 편에 들어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